네, 시작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서 사업하고 있는 에비오 김태정입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브론즈 빌더를 성취하고 더 성장하는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사업하는 루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제가 오늘 네. 첫 만남, 아메이인데요. 저는 결혼 전에는 아동미술 교습소를 한 6년 정도 운영을 하고 VMD를 하다가 결혼하고 퇴직 후 임신을 하면서 이제 퇴직하고 육아만 전담을 했었는데 딸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 육아만 했었거든요. 근데 일을 하다가 집에 있다 보니 무료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딸아이가 1년에 연차례 2번 정도 항상 입원을 하는 거예요. 4살 때까지.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고 아이 보기에도 너무 미안해서 제가 면역력을 좀 키워줘야겠다 싶어서 영양제를 알아보던 중에 유트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이혜영 지금 스폰서님의 그 소개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규화 스폰서님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저희가 이제 아이가 영양제를 먹기 시작하는데 먹은 지 얼마 안 된 후부터 아프던 아이가 안 아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거예요. 열을 아플 거 일주일, 3일.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일도 생기고 그러면서 제가 아메이 사업에서 자연스럽게 사업에 조인하는 계기가 이 딸아이 때문에 연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초반에 사업을 결심하게 되면서 미팅을 집중해야겠다는 그 결단을 내리고 아이가 4살 때였는데도 그때는 코로나 이전이라 오픈 미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팀에서 진행하는 그 미팅 뭐 저희 교대 미팅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반포 미팅부터 저희 퀸 홈파티 미팅부터 정말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아메이 시스템을 알아갈 때쯤 그해 가을에 한국아미 본사에서 브론즈 빌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구조를 내놓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때 3에서 6% 왔다 갔다 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 브론즈 파운데이션 구조가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전했고 그해 2020년 7월에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성취하게 돼요. 그리고 그해 10월에 또 브론즈 빌더를 성취하게 되는데 제가 그 다음에 회계년도까지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한 번도 놓친 적은 없어요. 근데 브론즈 빌더를 유지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궁리를 해야 될까, 어떻게 방법을 해야 될까 상담을 했죠. 제가 이규화 스폰서님이랑 내린 결론은 양자 공부를 하자. 양자 공부를 해서 나만의 툴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그 7, 8, 9 집중해서 6주간 매주 그 이틀씩 2시간씩 이규화 스폰서님이랑 1대1 미팅, 줌 미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처음 해보는 공부니까 서툰 것도 많고 했는데 이규화 스폰서님께서 정말 잘 저를 지도해 주셨고 근데 제가 배웠지만 이 배운 걸 써먹지 않으면 실전에 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배운 걸 가지고 무작정 저는 나갔어요. 밖으로. 부딪혔어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물론 저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 시행착오를 가지고 다시 상담을 하고 또 궁리하고 하니까 어느새 저한테 이 양자라는 툴이 강력한 툴이 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거가 되고 나니까 제가 이거를 더 루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경 루틴이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고향이 경북 문경이에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면서 고3 때까지 문경을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서울 생활을 시작을 하고 결혼도 하면서 쭉 지내다가 지금 김포에서 물론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결혼하고 났더니 문경이란 곳이 제가 1년에 몇 번밖에 내려갈 수 없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얼굴도 뵙고 사업도 한번 더 성장시키자. 그래서 제가 문경을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작년부터 루틴하게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뭐 처음에는 진짜 엄마 얼굴만 보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고 하루하루가 쌓이니까 어느새 소비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거점 소비자를 만들었어요. 이 거점 소비자가 누구시냐면 저희 친정 어머니와 저희 이모님이신데, 저희 이모님은 여기서 문경에서 한 4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시골은 미용실이 손님만 오는 곳이 아니라 주변 그 동네 어르신들 사랑방이에요. 오시면 거기서 몇 시간이고 계속 본인들 얘기하시고 뭐 음식도 먹으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사업하는데 거점으로 삼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자를 처음에는 이모님 퇴근하시고 집에서 해드렸거든요. 근데 미용실로 가서 제가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건강 상담 해드린 건데 뭐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하니까, 그럼 나도 한번 해봐줘요. 이러면서 어른들이 쉽게 저한테 다가오셨는데, 그 이유는 제가 저희 엄마 아빠가 문경 토박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 집 딸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한 믿음이, 이 사람은 전혀 타지 사람도 아니고 누구 집 딸이다라는 그게 베이스가 깔려 있어서 저한테 조금 더 이렇게 예,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셨는데, 저는 이것도 활용했어요. 이것도 저한테 되게 득이 되는 그런 사업하는데 포인트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저는 정말 10분 활용을 했고요. 그렇게 그 6개월 처음에는 뜨문뜨문 가다가 이제 간격을 점점 좁히기 시작해서 이제 소비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소비자 관리는 진정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문경을 그렇게 루틴하게 가면서 들었던 생각은, 제가 소비자분들께 다가갈 때는 좀 현재 그 불편하신 상황에 대해서 먼저 공감해드리고,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뭐 베이킹이든 샘플링이든 그분들 이렇게 니즈와 상황에 맞게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생일이라던가 기념일 그런 날에는 제가 좀 베이킹을 좀 크게 소분하지 않고 크게 구워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그분들한테 드리거나, 아니면 여의치 않으면 제가 활용했던 거는 택배로 저희 선물센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거리가 먼 분들한테는 그런 택배로 보내드렸고 제품을, 그리고 아니면 그마저도 안 되면 저희 카톡, 요즘에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선물 쿠폰을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영상통화나 전화로 이렇게 상담하고 또 교류하고 소통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강력한 툴을, 제가 처음에 나만의 홈 베이킹 스쿨을 잡았는데 이게 베이킹 스쿨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베이킹 스쿨만으로는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게 부족해서 양자라는 툴을 제가 제 거를 만들어서 두 가지를 이 베이킹 스쿨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스쿨을 한 거는 작년 10월경부터 베이킹 스쿨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그 교습소를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하고도 한 달에 한 번 그 푸드아트라는 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베이킹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제일 처음 잡은 툴이 베이킹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한 3가지로 나눴어요. 처음은 그 4주에서 5주 정도 진행되는 베이킹 스쿨이었고요. 그리고 원데이 베이킹. 뭐 어린이날이나 뭐 할로윈이라던가 크리스마스 때 원데이로 가볍게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만드는 그런 베이킹, 그리고 제가 재능 기부,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사업적으로도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술을 전공했으니까 애들을 데리고 원데이 그 미술 특강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한 이유는 저희 소비자 아이들 분이 제 딸아이 또래예요. 그래서 그룹 형성이 되기가 되게 쉬웠고, 이런 신뢰 쌓기를 하다 보면은 키즈 건강 상담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그 미술 특강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10분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배웠는데 배운 것은 바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배운 거를 가지고만 있으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양을 늘려야 돼서 제가 양을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진행했던 그 홈베이킹 스쿨 사진이랑 원데이 미술 특강인데요. 보시면 4, 5주간 진행됐던 그런 첫 번째 줄은 그 사진들이에요. 소비자분들 오셔가지고 4, 5주간 베이킹 했던 거 뭐 사진 찍고, 그리고 둘째 줄에 보시면 작년에 저희 딸이 5세 생일이었는데 이게 제가 포인트가 됐어요. 이때 저희 그 딸아이 친구들을 다 초대해서 엄마들이랑 집에서 제 처음으로 퀸 파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간에 제가 배웠던 홈베이킹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총망라해서 지금 다 여기 다 집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퀸 요리로 피자 치즈 떡볶이랑 감바스를 해요. 두 가지를.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스폰서님이랑 상담을 해서 이 메뉴도 선택을 했고요. 그 옆에 사진은 이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사촌이 놀러 와서 또 해달라고 해서 지금 먹고 치즈를 이렇게 늘리고 있는 사진인데요. 그리고 옆에는 제가 11월에 그 가랜드를 생일 축하에 맞춰서 가랜드를 했고 12월에 또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원데이를 하면서 같이 이런 분위기를 내려고 제가 또 집에다가 이렇게 가랜드를 크리스마스용 가랜드를 이렇게 하고 원데이를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만들고요.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진주알 땡땡이 막 이렇게 있는 게 저희 딸아이가 데코를 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그 슈폰 케이크를 만든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저희 시어머님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딸아이랑 같이 집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드렸더니 너무 많이, 예, 그 손녀가 베이킹 그 데코까지 했으니 얼마나 또 뿌듯하시겠어요. 그래서 되게 만족해 하셨고, 요 사진들은 제가 홈베이킹 하고, 그리고 제가 원데이 미술 특강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인데, 제가 애들 실내화 커스텀 수업을 진행했던 사진들이고요. 요 하단의 맨 끝에는 최근에 진행됐던 할로윈 데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키즈 베이킹 원데이 스쿨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죠. 제가 홈미팅과 그동안 1대1 퀸 줌 미팅을 통해서 배운 그 레시피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여기 아래 보시는 메뉴들이 제가 이규화 스폰서님이랑 1대1 줌 미팅을 통해서 했던 메뉴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 메인 요리보다는 제가 베이킹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베이킹 요리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는 그 4, 5주간 진행한 베이킹 스쿨의 소비자 한 분이 베이킹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니즈에 맞게 제가 메뉴를 골랐고 1대1 미팅을 하고 그 다음날 스케줄을 소화하는 거예요. 미리 연습해서. 근데 제가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고요. 정말 될 때까지 했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제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연습했어요. 그래서 제 것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제가 여기 그리고 예쁘고 건강하게 베이킹한 거를 예쁘게 세팅하는 것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게 저만의 차별화된 그 전략이라면 전략인데 이렇게 포장하는 수업까지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성을 좀 들였고요. 제가 요거 다음 사진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그 후에 포장하는 방법을 간단한 비닐과 뭐 스티커 그런 도구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런 포장법이거든요. 근데 몰라서 못 하시는 거지 한번 알려드리면 응용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저희가 샘플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만의 그 포장법을 제가 하다 보니까 루틴이 생겨서 저는 그 비닐에다가 펀칭을 해서 끈을 하나 매달아요. 그러면 하나를 드리더라도 뭔가 이게 너만을 위해 준비했어. 특별한 그런 메시지 같은 걸 전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여기 케이스 같은 거, 선물 뭐 생일인 경우에는 포장이라던가 이렇게 하드 케이스를 좀 이용을 했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맨 저희 한 장 카탈로그 옆에 스티커가 땅땅땅 붙어져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희 그 소비자는 아직 아니신데 제가 소비자를 만들고 싶은 분이에요. 근데 백신을 맞으셨는데 너무 피곤해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3일분을 드렸어요. 저희 그 원팀에서 스티커 작업 진행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붙였고요.
그리고 소비자를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매장을 하시는 분이면. 그러면 사진을 찍고 이렇게 놓고 왔어요. 한번 보세요 하고 꼭 이렇게 알려드리고 신제품 데일리팩 나왔을 때 제가 샘플링해서 메모해서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시네트롤이랑 이렇게 드렸던 거고요. 저는 샘플을 드릴 때 소비자한테 필요한 지금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을 파악하고 이렇게 좀 챙겨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반응이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기본 자세에 집중하기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첫 번째 첫 줄 사진은 A7070 처음에 루틴하게 했을 때 프로틴 먹기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때 제가 올렸던 사진들하고 제가 여기 중간에 포장지 옆에 사진 보시면 음식 사진이 쭉 있잖아. 이거는 저희 소비자분들 생일이어서 제가 집으로 초대해서 퀸 요리로 이렇게 대접했던 사진들이고요. 옆에 포장 박스랑 여기 블루베리 그림 있는 거는 치즈케이크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처음 미팅에서 레시피 배울 때는 치즈케이크를 그냥 네모난 사각틀에 주로 많이 배우잖아요. 하지만 저는 요거를 좀 더 응용했어요. 납작한 타르트 틀에 이렇게 데코만 해도 뭔가 좀 특별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케이크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레시피를 받고 제게 될 수 있도록 응용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중간에는 제가 브론즈 키트 받은 그거를 언박싱을 했는데 세상에 저희가 이때 시네트롤이랑 그 면역 젤리가 나오기 전인데 주신 거예요. 원래 예상이 없던 리스트였는데 이렇게 미리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도 웃금성에도 한번 그때 올렸었거든요. 옆에 사진은 첫 소비자인데 소분을 부탁을 하셔서 제가 저희 집에서 택배를 받아서 택배 받은 사진 찍고 그리고 뒷면에 유통기한까지 찍어서 카톡으로 이렇게 받았고 샘플 작업, 소분 작업 진행해서 드릴게요 라고 제가 이렇게 전달했던 사진들이고요. 제가 베이킹을 툴로 잡다 보니까 저는 주로 밤에 베이킹을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했던 사진들 그리고 저희 사업자라면 인땡마당에서 많이 정보 얻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모든 메뉴를 1대1 미팅을 통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인땡마당을 이용해서 거기 레시피가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 콩빵도 되게 간단한데 맛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렇게 연습해보고 또 AP 가서 그 강서 AP 가면은 인스타 팔로우 그 신청하면은 주는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딸아이랑 가서 이렇게 받고 인증샷 남기고 그리고 제가 문경을 자주 가잖아요. 근데 미팅을 들을 때요. 랠리 미팅을 듣고 있는데 딸아이가 박수 치면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동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캡처해서 이렇게 올렸고요. 그리고 하단에 제가 양자 개인 특강을 하면서 했던 건데 제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했던 거, 빽빽이 했던 거. 근데 이렇게 빽빽이만 해놓고 보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현장에 가면서 정말 연습 많이 했고요. 옆에는 맵이에요. 저희 이규어 스폰서님이 처음에 장솔 1기 멤버신데 거기서 나눠준 이런 소싱이에요. 제가 그거를 지금 1대1 미팅 하면서 이 맵으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두 장인 이유가 맨 처음에 제가 작성했을 때와 그 다음 주에 작성했을 때는 볼륨의 차이가 있죠. 제가 그 양을 늘렸어요. 늘리려고 늘린 게 아니라 적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쭉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딸아이가 얼마 전에 저희 그 건강성장 프로그램 12주가 진행됐는데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서 1등군에 속해서 1등 선물을 받았어요. 키도 물론 성장했지만 그래서 1등 선물 받은 거 옆에서 이렇게 인증샷 남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정성을 들였더니 소비자분들한테 정성을 받았어요. 그 받은 사진들이거든요. 소비자분들한테 이렇게 케이크나 이런 걸 구워드리면 인스타에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메시지 보내주시고 너무 고맙다고 그런 사진들 이렇게 올려봤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여기 에그타르트가 하나 보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에그타르트를 배웠는데 퀸으로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저 홈베이킹 1기 그 소비자인데 언니 맛있는 걸 먹어봐야지 언니가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 그리고 맛집에서 사온 거예요. 수업 전에. 근데 이게 정성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멀리
계신 분한테 저희 고모님이신데 생일 쿠폰을 보내드렸더니 그걸로 케이크를 사서 사진을 찍어서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생일 축하도 했다라면서 메시지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받은 거고, 제가 작년 10월부터 홈베이킹 스쿨을 진행하면서 소비자분들한테 정말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꽃 선물도 그날 많이 받았어요. 집으로 초대를 했더니요, 이렇게 꽃을 약속이나 한 듯이 꽃다발을 한 알음씩 안겨오시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고. 그리고 아래 사진들은 제가 소비자분들한테 뭐 샘플이나 베이킹을 드리고, 내가 저 강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필요한데 저랑 사진 한번 찍어줄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정말 흔쾌히 다들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신 것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미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제대로 된 기본 자세가 사업의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로 줌 미팅이 활성화되면서 좀 긴장감이 느슨해진 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결단한 거는 일단 비디오를 켜자. 비디오를 켜고 미팅에 집중하자. 그랬더니 제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미팅의 집중력과 그리고 제가 미팅을 통해서 얻어가는 게 훨씬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는 제가 저희 알파룸의 아이의 공간이었던 아이의 그 서재 그냥 책 공간이었던 곳을 제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제 공간으로 바꾸고 거기서 미팅 공부도 하고 1대1 미팅 준비부터 모든 걸 거기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효율성도 훨씬 좋고, 이게 사무 공간이 딱 잡혀 있으니까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뭔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추후에 사진으로 다시 천천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테리어 바꾼 건데요. 먼저 저만의 서재가 생겼어요. 맨 끝 공간인데 책상을 밖으로 빼고 뒷공간에는 제 그 아메이 관련 서적이랑 아메이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프린터기부터 이렇게 뒷공간에 동선이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제가 긴 테이블 보이시죠? 왼쪽 상단에 이게 뭐냐면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긴 테이블인데 저는 이 테이블을 정말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저희 퀸 파티나 뭐 STP 하거나 그리고 퀸 요리할 때도 이게 넓으니까 동선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준비만 해놓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그냥 세팅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는 커피를 좀 드리려면 저 주방으로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커피 머신이 있어서 내렸는데 그것도 동선을 바꿨어요. 바꾼 이유가 제가 자꾸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아닌 소비자분들이 1대1도 있잖아요. 근데 좀 처음 온 자리니까 머쓱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의 시선에 머무르자 내가. 그래서 동선을 좀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제가 메인으로 잡은 게 퀸 홈파티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 테이블이 좀 더 필요했어요.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방이랑 이 긴 테이블 사이 공간이 좀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가 너무 불편해서 이 이동식 아일랜드를 하나 얼마 전에 장만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공간을 어떻게 뺐냐면 냉장고가 저희 2대인데 큰 냉장고를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렇게 테이블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성장을 간절히 원했고, 그리고 내 꿈을 입 밖으로 꺼내 놓았더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첫 강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달에 박상임 사장님이 상담해 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끝에 저도 사업 잘하고 강의하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라는 말을 했더니 신기하게도 얼마 있다가 연락을 받았어요. 이 강의를 하라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네,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 정말 강의 소식을 접했을 땐 부담감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겠다고 한 이유가 제가 이 강의 준비를 하고 나면 한 뼘은 더 성장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꿈보드 얘기를 할 건데 보시면 상단에 꿈보드를 했는데 아직은 비어 있어요. 왜 비어 있냐면 강의 준비를 하면서 꿈보드를 달았어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것도 저한테 일어난 작은 변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꿈 리스트를 가시화하고 또 목표는 구체적으로 세워야 일어나잖아요. 모든 일은. 그래서 제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저도 어느새 성장해 있을 거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브론즈 빌더를 지금 지나서 제가 이번 회계연도 안에 Q를 목표하기 위해서 더 성장해가는 LBO 되도록 루틴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까지 제 첫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LBO 김태정이었습니다.